한국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FA-50 전투기에 스나이퍼 ATP 카트리지를 장착해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KAI가 FA-50에 스나이퍼 ATP 카트리지를 장착해 공중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보도했다. ATP 스나이퍼 카트리지는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타깃팅 시스템, 표적 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낮, 밤 등 모든 기상 조건에서 적의 표적을 식별하고 표적을 선택해 미사일 정확도를 높여준다. 이 시스템은 특히 고도 15,000m까지 사용할 수 있어 공중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FA-50은 KAI가 2002년부터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협력해 생산한 전투기다. FA-50에는 록히드 마틴 기술이 상당수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 스나이퍼 ATP 카트리지 테스트에도 KAI FA-50이 투입된 것으로 예상된다. FA-50이 운용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이다. 록히드 마틴은 이번 비행 테스트가 새로운 첨단 장비가 어떤 성능을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등 관련 국가는 기존 장비 FA-50와 스나이퍼 ATP 카트리지와의 통합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스나이퍼 ATP 카트리지는 표적 기능이 탁월해 정찰 감시 임무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 록히드 마틴 스나이퍼 FA-50 경전투기 장착 적합성 시험 완료. 록히드 마틴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인 스나이퍼 ATP 어드밴스드 타겟팅 팟를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A-50 경전투기에 장착하는 적합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야간 표적 식별 장비는 적 대공무기 위협 범위 밖에서 주 야간에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정밀 공격을 하기 위한 장비로 이번 적합성 시험 성공으로 FA-50에도 운용이 가능해졌다. 록히드 마틴은 15일 스나이퍼 ATP FA-50 경공격기 적합성 시험 완수로 록히드 마틴은 이 포드의 항공기 통합의 중요한 한 단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착 적합성 시험은 포드의 엔지니어링, 물리적 연결과 인터페이스를 확인함은 물론 장착과 탈착 절차를 인증한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앞으로 스나이퍼 ATP 전자파 간섭 EMI, 레이저 차폐 구역, 항공기의 이송 정렬 변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시험 비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2020년 8월까지 스나이퍼 ATP FA-50 경전투기 완전 통합을 2020년 말까지 완전 검증을 목표로 지속 성능을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나이퍼 ATP는 FA-50 플랫폼에 알맞은 가격에 상호 운용성 있는 타겟팅 포드 솔루션을 제공한다. 목표물 정밀 표적화와 비재래식 정보, 감시 정찰, NTISR, 임무를 위한 고화질 영상 같은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또 먼 거리에서도 작은 전술 목표물을 감지, 식별, 자동 추적하고 레이저로 지정하며 복수의 고정 이동 목표물에 대한 레이저 유도 GPS 유도 무기 운용을 지원한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2월 스나이퍼 ATP를 국외 구매로 획득해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스나이퍼 ATP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기존 1세대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해 2배 이상의 거리에서 3에서 5배의 해상도로 표적 획득과 식별을 할 수 있으며 지상의 다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표적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1세대 장비와 비교해 주간 CCTV를 장착해 더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고 확대, 줌 기능을 보유해 원거리 정밀 표적 획득과 식별이 가능해졌다. 이외에 레이저 추적기를 활용해 공중과 지상, 해상의 정지 또는 이동 표적과 복수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다. 레이저 표시기를 활용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지상요원과 공지합동 작전도 가능하게 됐다. 주요 전투기의 야간 표적 식별 장비 장착을 완료함에 따라 우리 공군은 현대전의 핵심인 정밀 타격전 수행을 위한 야간 작전과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 정밀 공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3. 한국공군 FA-50 성능 개량 본격 추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 및 자유낙하 폭탄과 KGGB 활강유도 폭탄, 스마트 폭탄류,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정도 장착 가능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은 장착이 불가능했으며 또한 공중급류 능력이 없어 작전 반경이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 언론 보도상의 공군에서 발간한 성능 개량 요구 조건 보고서에 의하면 1.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FA-50 장착 추진 2. 60km급의 사거리를 지닌 공대공 미사일 장착 추진 3. 공중급유 기능 장착 추진. 대표적으로 위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검토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신형 전투기의 배치는 자꾸만 늦어지는 바람에 구형 전투기인 F5와 F4 전투기가 2020년대까지 날아다녀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 한국 공군의 입장입니다. 또한 KF-16 전투기들도 구형화되어 가고 있어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인데 해당 업그레이드를 받기 위해 수십 대씩 공장에 입고되어 거의 기체를 완전히 뜯어서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씩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K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몇 년이나 걸리게 되는데 이에 따른 전력 감소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 개량안이 현실성이 있는가 따져보면 1. 유력하게 거론되는 타우러스 소형화 미사일은 충분히 FA-50에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개당 1.1톤이나 나가는 미사일을 두 발 장착할 경우 보조연료 탱크는 중앙부에 한 개밖에 못 달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많이 짧아지며 짧아진 항속거리는 등 부분에 장착하는 콘포멀 연료 탱크 겸 공중급유 장치를 활용하여 보완할 걸로 보입니다. 2. 60km급 사거리의 공대공 미사일은 FA-50에 장착된 이스라엘 제2의 M203이 레이더의 탐색거리가 100km급에 달하므로 충분히 장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미국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우리 공군에서도 사용 중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미사일을 FA-50에 인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스라엘제 공대공 미사일의 사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화력 통제 레이더와 같은 이스라엘제라서 호환성에도 문제가 없고 이스라엘의 경우 수출을 거부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기들이 팔고 싶어서 저렇게 자사비용으로 모형까지 만들어 팔겠다고 로비하는 상황. 3. 공중급유 기능은 미국 TX에 도전하는 T-50A 용으로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시험할 예정입니다. 추가 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공중급유 기능까지 제공하는 기체의 등 부분에 장착할 수 있는 포드 형태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개량이 이루어진다면 FA-52 성능도 월등히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도 월등히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외에 추가해야 할 개량 사양이 있다면 이 그림처럼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를 FA-50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레이저 유도 폭탄의 투하도 기체 단독으로 가능하게 되며 이게 없으면 타 전투기나 지상에서 레이저를 목표에 쏴줘야 함. 정밀 표적 확인 및 지정 그리고 공격 후 피해 정도 확인도 가능하고 장거리에서 공대공 목표물을 화상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는 등 향상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FA-50은 전용 타겟팅 포드 파일런이 없기 때문에 기체 중앙 파일런에 장착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보조연료 탱크를 달 수 없고 날개의 파일런에 달면 폭탄이나 보조연료 탱크를 그만큼 덜 달아야 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건 애초부터 타겟팅 포드 장착을 상정하지 않은 경전투기로 설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FA-50 블락 씹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장착. 기체의 물리적 개조 없이 항전장비의 소프트웨어 개량만으로 업그레이드됨. FA-50 블락 20는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 기존 레이더 변경 없이 장착 가능하며 기존 레이더의 출력 향상으로 인한 탐지거리 증대 연구 중. 아시아권에서 60대 이상의 추가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되며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 12대 플러스 12 옵션에 RFI 제출 중. 4. 2개의 타겟팅 포드. 맥신님의 발제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타겟팅 포드가 넥스원, 삼성 탈레스 2개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LIG 넥스1이 개발하는 타겟팅 포드입니다. 바로 하기의 발표 파일에 담긴 모습이지요. 이미 LIG 넥스1에서 개발했던 탁2호 IR 과형상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 탁2호 IR의 레이저 지시기와 몇 가지를 추가해 타겟팅 포드로 개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